2년 동안 제가 이제 품목이 하면서 안 오셨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놀란 게 모든 분들의 차가 다 수입차로 바뀌셨더라고요. 제가 직장 생활했을 때는 그렇게 급여가 높게 받는 건 상태는 아니었어요. 죄송하지만 어떤 직업이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전에 서비스 쪽에 있었거든요.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뭐 그쪽 라인에서 매니저 점장을 네. 했었는데 아무리 뛰고 해도 집사람한테 이제 뭐 쓰고 못 쓰고 하면 갖다 주는 제 급여가 좀 적어서 미안했거든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제가 버는 건 다 집사람한테 주는데 되게 흡족해하는 게 저는 되게 만족해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괜찮은 거예요? 이거 얘기해주세요, 근데요?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대기업 임원급 정도를 벌 수 제일 있어요. 괜찮았어요? 예. 그때는 또 성수기였죠.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고 네네. 그런 건데 그러면은 좀 경기도 안 좋고 조금 안 좋았을 때는 어느 수준? 일반 직장분들이 얼마 받는지 연봉을 잘 모르기 네네. 때문에 대충 평균으로 300을 생각을 한다 치면 네네. 그거보다 조금 위를 받을 수 있다,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근데 이거는 네. 전제 조건이 붙는 게 직장인들은 주말은 쉬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그 쉬는 게 없어요. 남들 쉴 때 일하게 되고 네. 남들 일할 때 전 쉬어야 되니까 네. 딱 하루밖에 못 쉬고 그런 거 감안했을 때 그 금액이 나오는 거지. 그럼 반대로 좀 후회해서 이 직업을 택한 거를 약간 후회하셨던 경험 좀? 최근에 제가 원래는 이 구제를 하다가 리퍼브샵을 잠깐 오픈했었어요. 2년 동안. 네네네. 그러다가 다시 이제 구제를 시작한 건데 2년 동안 제가 이제 구제 도매를 하시던 분들이랑 품목이 하면서 안 오셨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놀란 게 모든 분들의 차가 다 수입차로 바뀌셨더라고요. 아, 조금 늦게 시작했구나. 좀 일찍 시작할 걸. 그게 좀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말로 능력치예요. 그분들이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잘 선택하고 초이스해서 가져가서 잘 판매를 하시니까 이득이 생기신 거겠죠. 그냥 무조건 구제샵을 한다고 다 잘 되는 건 그쵸, 아닌 예. 거죠? 그건 정말 확실합니다. 2013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구제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집계기사 기술 쪽으로 하려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운행하신 사장님이 너는 운송을 하지 말고 그냥 이 구제를 해라. 샵을 해서 한번 장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이쪽 길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인터넷에 이제 TV 보면서 이제 옷 스타일도 이제 보게 되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 일반 직장 생활했을 때보다는 조금 경제적인 부분이 좀 나아지니까 해서 이제 아예 이 길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럼 적은 자본으로도 창업할 수 있다라는 메리트가 좀 있다 그러던데 실제로 그런가요? 그렇죠. 물건 값을 따지면 초기 자금이 적게 들어가긴 하는데 대신에 자리 몫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자리 처음 어느 곳을 보느냐에 따라서 물건이라는 게 그냥 이거 싸네 해서 바로 나가서 팔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오픈할 수 있는 매장에 연령대도 확인해야 되고 남녀도 남자가 많은지 여자가 많은지 확인을 해서 정확히 판단한 다음에 넣어야지 저거 되는데 초기 자금은 적게 들 때 대신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쉽게 접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안 팔릴 수가 있다. 그렇죠. 내가 들어간 곳에 내가 남자 옷이 좋아서 남자 옷을 사갔는데 그쪽 여자분이 많으면 저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자금은 적게 들어간 대신에 좀 더 세심하게 알아보고 초기 자금 정도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게 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매장에 구하는 임대료. 임대료만 보증금, 조금 임대료, 그리고 물건을 떼어가는 거는 다른 물건들보다는 현저히 싸겠네요. 그렇죠. 그게 좀 장점이죠. 그 새 옷을 갖다 팔면 만약에 1억이 든다라고 하면은 구제라고 하면은 얼마 정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면 돼요? 3분의 1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 3천만 원. 네. 이면은 여기서는 그러니까 소자본 그렇죠. 창업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네요. 이거는 순전히 보기엔 편해 보여도 진짜 능력제입니다. 능력제. 자기가 내가 얼만큼 일을 하고 얼만큼 발로 뛰어다니냐에 따라서 이제 들어오는 금액적인 부분이 천차만별이에요. 안 쉬면서 열심히 뛰면 웬만한 직장 월급보다는 조금 높게 책정된다 볼 수 있으면 될 거예요. 그 일반 분들이 구제 얘기는 하는데 정확히 구제라는 게 어떤 옷을 구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딱 하나 상통하는 거는 남이 입던 옷. 그게 빈티지라 보시면 구제라 보시면 돼요.
뭐 길 다니다 보면 도로 쪽에 이제 뭐 헌옷수거함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방문수거라고 해서 이제 옷을 이제 처리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버리기 싫으니까 네네. 집으로 불러서 실어보내는 그렇게 기증받는 옷이나 아니면 이제 내가 입지 않아서 폐기해야 되는 옷들 이제 나온 것들을 이제 자원이라든지 무역에서 이제 수거라는 걸 다 해와요. 그럼 그 수거해온 거를 한쪽에 넣고 이제 버릴 거는 아예 버릴 수 있게 아니면 수출 보낼 수 있는 거 수출은 거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네. 아니면 이제 내수라고 해서 판매가 가능한 것들 그런 것들 따로 이제 작업을 해서 뽑는 게 이제 그쪽으로 뭐 그러면 그런 옷들이 여기 와서 이제 예. 팔리는. 창고형은 네. 습하고 바닥에 이제 방수 같은 게 안 되기 때문에 네. 옷에 이제 스며들어서 곰팡이 냄새라든지 네, 네, 네. 역한 냄새가 나는데 요즘 매장형이나 이제 아래 방수가 되거나 깨끗하고 환기를 계속 시켜주면 냄새가 잘 안 나. 근데 거의 대부분 냄새 나는 곳은 이제 막혀 있거나 네. 좀 햇빛이 안 들거나 습한 곳. 그래서 다 바꾸고 이제 가격은 뭐 도매 소매가 나뉘긴 하는데 네. 평균 1,000원짜리 옷, 말 그대로 1,000원짜리 옷부터 있고 고가 라인이라고 해서 명품이라고 하죠. 네. 명품이 나오게 되면 인터넷 시세, 그다음에 중고 시세 따져가지고 하면 1,000원부터 한 100만 원까지 정도 되는 게 있을 거예요. 평균은 네, 보면 네.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일반 매장에서나 아니면 이제 중고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것보다는 훨씬 싸게 매입이나 구매를 할 수 있어요. 이 샵만의 도깨비 구제만의 특색은 이거다라고 좀 설명해 주실 만한 것 있을까요? 특색이요? 구제 특성상 가격이 정찰제가 안 돼 있는 곳이 많아요. 그냥 가격 택이나 상표가 없이 가격도 없이 손님들이 이제 일일이 물어봐야 되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손님이 아무래도 오시면 물어보고 싶은데 괜히 얼마인지 이렇게 해서 느낌적으로 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는 좀 가격을 본인이 스스로 보고 네. 결정할 수 있게 해서 가격 같은 걸 입에 다 막여놨고요. 분리 다 되고 세분화해서 좀 보기 편하게. 보기 편하게. 예. 이제 남자는 이쪽으로 여자 이쪽으로 서로 안 부딪힐 수 있게. 그런 정도? 그냥 좀 어떻게 넓게 해놓고 어떻게 밝게 해놨냐 그 차이 정도 같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도매상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배출을 좀 신경을 썼는데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도매상을 상대하게 되면 물건도 빨리 로테이션이 되고 금액도 빨리빨리 받을 수 있는데 단점이 있는 게 제가 가져온 가격에 비해서 많이 책정을 못 해드리고 소매 손님도 오게 되면 좋은 걸 좀 보고 좋은 걸 골라야 되는데 이 도매 분들이 먼저 선점을 해서 뽑아가니까 뒤에 오시는 소매 분들이 좀 원하는 것도 못 가지고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잘랐죠. 이제 도매 분들 반, 소매 분들 볼 수 있게 나눠서 이렇게 진열하고 있고 디피하고 있어요. 한국은 브랜드가 유명하기 때문에 좀 명품 쪽 라인을 고르러 오시는 분들이 좀 많죠. 근데 막 기대하시는 것만큼 막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닌데 어느 정도 나오는데 요즘은 이제 그래도 시기가 있어요. 비수기 성수기가 나뉘는데 지금 이 시기 때는 조금 비수기라 물건도 좀 안 나오고 저희 쪽 말로 말하면 좀 상태가 안 좋게 나오죠. 창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좀 있으세요? 혹시 구제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네. 정말 기회도 좋고 어떻게 보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도전해보는 거는 저도 추천드리고 싶은데 정말 간단하게 오세요. 그냥 장사하려고 하는데 좀 쉽게 생각하고 오신 거예요? 싸게 좀 주세요 그러면 저희야 드릴 수는 있는데 저는 항상 물어보는 게 그거거든요. 어디서 하시는지 그쪽 샵을 구하신 쪽에 남자가 많은지 여자가 많은지 연령대가 어떤지 그걸 하신 다음에 옷 스타일을 골라가셔라. 근데 그분들은 그거 생각 없이 그냥 뭐 브랜드 사다가 팔면 되지 그냥 깨끗한 거 사다가 팔면 되지 하는데 10중 8구는 거의 다 그 이유로 안 오시더라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진짜 하물며 간단하게 브랜드 공부라도 좀 해보시고 네이버 치면 요즘은 워낙 유행에 대한 그 트렌드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을 보고 그리고 굳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접고 이걸 하기보단 하면서 사이드로 이렇게 촌촌히 해보시면 나중에 이제 내가 이걸 그냥 전향을 해야겠다 하는 순간 옮기셔도 절대 안 늦습니다. 샵을 굳이 오픈하지 않아도 중고 사이트에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용하시고 저는 젊은 층 분들이 머리를 쓰셔서 오픈을 하시면
좀 많이 좋을 것 같아요. 젊으신 분들. 어떻게 보면 성공 비결이랄까? 그걸 본인이 좀 스스로 생각하시기에는 내가 10년을 버틸 수 있었던 비결. 장난만 안 치면 돼요. 장난이라고 하는 게 네. 손님을 상대로 약간 좀 가격에 대해서 들쭉날쭉. 어제 1,000원짜리였던 거 오늘 2,000원이 되고 솔직히 얘기하면 되는데 네. 좀 속여서 어떻게든 더 팔려고 하는 아. 그런 거 말고 그냥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팔면 되는데 네. 이제 뭐 손님이랑 이제 머리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서로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더 비싸게 받으려고 그거만 좀 안 하시면 오. 네. 그런 거에 좀 안 넘어갈 수 있는 팁? 뭐 이런 팁이요? 게 있을까요? 티셔츠면 티셔츠, 네. 바지면 바지인데 네. 여기서 가격 물어보고 그러니까 다 돌아보시고 중간 가격을 내시면 그게 정답인 가격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막 장난은 워낙 방법도 많고 이게 막 어느 순간 들어오는 건지 몰라서 오. 구두 마케팅이라고 해요. 손님들이 소문이 나면 입소문이 나면 네. 이제 와 주시더라고요. 음. 예전에 그 배정남 씨가 예. 방송에 왔을 때 예. 엄청 많이 오셨어요. 음. 정말 많이 오셨는데 네. 그때 저희 식사동이라든지 뭐 화학동도 많이 유명했지만 네, 네. 꾸준히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선 정직하게 계속 그 가격대로 했으면 됐는데 네. 장사꾼들은 아무래도 시즌이나 뭔가 오면 좀 한몫해야겠다는 네, 생각 네. 때문에 좀 가격이 평소보다 2배가 되든 어. 막 그렇게 된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많이 목격해서 블로거들한테 많이 아. 폭격을 맞았어요. 아. 댓글도 뭐 거기 가지 마라, 네. 사기다, 방송용 가격이다 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좀 되게 안쓰러웠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도 피해자시네요. 여기 있는 분들 다 느꼈거든요. 아 안 이렇게 되겠다. 하면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그냥 배를 갈라버려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 여기 계신 모든 업주분들도 이제는 이제 좀 정확하게 이 이상 받지 말고 이 할인 주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하자. 저희들 다 실수했다는 걸 인정을 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 다시 오시러 보시면 예전보다 옷도 좀 스타일도 많이 이제 다양화됐고 네. 좋은 것도 많이 나오니까 보시면 될 거예요.